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스카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요, 좀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용어들을 특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노드라는 거에도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풀노드, 리스닝, 뭐 슈퍼. 이거 말고도 뭐 마이너, 마이너스, 채굴자의 노드, 채굴자의 노드라는 것도 있고 이제 SPB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노드인데도 정말 그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첫 번째로 노드입니다. 자, 이 노드는 잠시만요. 자, 이 노드는 네트워크상의 중계 지점, 교차로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연결된 지점이라고 하고요. 라우터와 같이 재분배 혹은 이제 엔드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네트워크 상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화살표들이 다 데이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다 이 지점을 통과해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하는 거를 그 전파하는 중계 지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라는 거는 이렇게 전파된 정보들을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재전송을 하지 않죠. 재전송을 안 해요. 단지 받는 역할만 해요. 받는 역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통 이제 받는 역할만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재전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면 받기만 하고 다른 데 뿌려주진 않아요. 그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엔드포인트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것처럼 네트워크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죠. 포괄적. 네, 글씨가 잘 안 써져도,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일단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로 노드라는 용어가 보통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사용자, 혹은 하나의 컴퓨터, 혹은 하나의 시스템, 네,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두시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노드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풀노드라는 게 펜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블루색으로. 자, 이 풀노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요. 과연 이 블록체인이 조작이 됐는지, 조작 여부를 검사해줘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블록체인의 사본을 복사함으로써 검증을 수행합니다. 복사라는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용량이 한 160기가 정도 됩니다. 160기가. 뭐 블록 헤더는 물론이고 블록 헤더 플러스 각종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다 포함해요.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160기가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검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헤더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과연 이 블록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트랜잭션 자체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친구들이 정말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성된 블록들을 네트워크에 전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뿌려주는 역할 아까 봤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고
블록이나 트랜잭션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그대로 이제 전파를 해줍니다. 다른 노드들한테. 근데 이 풀로드는 사실 전파를 하지는 않아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플로드 클라이언트는 보통 방화벽 뒤에 존재합니다. 방화벽이란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에 어느 정도 보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연결 가능한 그 피어 최대치가 8 정도 보통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 8 정도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곳저곳 뿌리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전파를 하기보다는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이제 퍼블릭하게 연결 가능하지 않으므로 왜냐면 8개가 최대 한계치니까 퍼블릭하게 모두가 이 플로드에 연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스닝 노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스닝 노드는 잠시만요. 자, 리스닝 노드는 그 전송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 플로드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 플러스 디스트리뷰션까지 더한 게 스펠링 이거 맞나요?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의 정보를 다시 재분배하는 그 기능까지 하는 게 바로 리스닝 노드입니다.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비트코인 풀노드를 리스닝 노드라 칭합니다. 많은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록들을 얻기 위해서 리스닝 노드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분배 기능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전체 사본을 다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라이트 클라이언트 그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어떤 블록 플러스 트랜잭션들이 블록 혹은 트랜잭션들이 유효한지 검사하고 싶을 때 이 친구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이 리스닝 노드에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정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검증을 하려면 블록과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려면 또 퍼뜨리려면 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는 사본을 다 갖고 있지도 않고 그 160기가짜리 사본을 다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이제 네트워크에 재분배하는 그 기능도 많이 없다 보니까 미약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드에 비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의 대역폭과 CPU를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요청할 때마다 정보를 줘야 되고 또 정보를 이제 널리 퍼뜨려야 되니까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연중무휴, 네, 24시간 신뢰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연결 지점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친구 중 하나죠. 플로드에 이어서 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식도인데 리스닝 노드랑 플로드를 설명하는 도식도입니다. 리스닝 노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공이고요. 이 친구들이 정보를 뿌립니다. 여기서 정보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록과 트랜잭션 정보예요. 블록과 TX를 이렇게 뿌리고 이 플로드들은 받아서 검증을 할 수 있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플로드에서 리스닝 노드 혹은 슈퍼 노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복론적인 것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퍼블릭하게 연결 가능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방화벽 뒤에 있으면 최대 한 8개 정도밖에 못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 퍼블릭하게 모두에게 연결 가능하게끔 설정이 돼야 되고 방화벽으로 작동하는 지점들을 통과하거나 방법 1. 방화벽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알아봐야 되고
일단은 이런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노드입니다. 채굴자의 노드인데 한마디로 채굴 프로그램이죠. 자, 이 채굴자의 노드는 비트코인 코어와 분리되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된다는 말은 그 160기가짜리 전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가능할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채굴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케이스 1, 비트코인 데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모는 보통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데모를 이용해서 그 블록체인 전체 사본을 보유하기 위해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여 혼자서 채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케이스 1은 되게 바람직한 게 플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로드이면서 채굴까지 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케이스 1은 어느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체가 블록체인의 올바른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본을 바탕으로 그 위에 블록들을 쌓아가는 그 채굴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케이스 1은 사실 이제 제일 안전하지만 비용이 비싸죠. 비용. 왜냐면은 채굴하는 데 있어서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빠른 연산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 플러스 뭐 추가적으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160GB 정도의 그 사본들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케이스 2가 좀 보편적인 케이스인데 협력을 통한 채굴이 있습니다. 일단 필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웠다 다시. 자, 협력을 통한 채굴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채굴풀의 관리자만 플로드예요. 채굴풀이라는 거는 연산 기계들이, 그러니까 연산력이 빠른 기계들이 이렇게 막 있고 이 기계들이 전부 한 채굴 관리자에게 의존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관리자가 플로드, 비트코인 전체 사본을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이 친구들은 연산만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채굴자들은 해시 파워만 기여하는 거죠. 채굴자들은 자신의 연산력만 기여를 하는 거죠. 얘가 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 그리고 케이스 3는 이제 SPV를 통한 채굴인데 SPV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이 채굴 방법은 네트워크 전체에 해로워요. 왜냐면 검증 없이 플로드의 내용만 참조해서 오로지 채굴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사실은 이제 검증을 해야 좀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유효한 정보들을 뿌릴 텐데 만약에 검증이 안 된 정보가 오면 그 검증 안 된 내용만 참조해서 또 채굴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산력도 낭비되고 네트워크 전체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SPV를 통한 채굴은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이고. 자, 그래서 SPV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영어로는 간소화된 지불 검증 클라이언트, 가벼운 지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래드 월릿이라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SPV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플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160기가짜리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아마 많지 않을걸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핸드폰에 이걸 다 담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트랜잭션이 블록 안에 들어갔는지만 확인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블록체인 인포, 블록 인포였나? 블록체인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및 API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 메서드 그냥 하나 호출해서 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추가로 생성되는 블록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추가로 생성되는 블록들을 왜 확인하냐면은 이거를 보통 confi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제 거래 내역이 들어간 블록이 있어요. 그쵸? 지금까지 블록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 거래 내역에 담긴 블록이 있는데 만약에 이 블록 위에 계속 블록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이 블록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거래 내역이 처리가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가장 길이가 긴 체인을 베스트 체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얘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우, 죄송합니다. 뭐 잘못 눌렀어. 으... 자, 죄송합니다. 방금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좀, 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하고 있었죠. 추가로 생성되는 블록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메커니즘이랬죠. 컨퍼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 블록, 제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 블록을 기준으로 땡땡땡, 이게 만약에 이 위에 블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아래로 이 전에 거를 참조로 해서 블록이 계속 생긴다면 제 거래 내역은 버려지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돼요. 가장 길이가 긴 게 베스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 블록 위에 계속해서 블록이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작업만 하는 겁니다. SPB 클라이언트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비트코인 장부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지 않아요. 검증을 하려면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160GB짜리 모든 블록체인이 다 있어야 돼요. 검증 지원하지 않고 단지 슈퍼노드로부터 리스닝 노드로부터 가져온 블록체인 내에 존재하는 블록들의 헤더들의 사본만 가지고 있어요. 자, 블록 A라는 자료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볼 수 있는데 블록 헤더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어요. TX 데이터. 사실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얘는 되게 얼마 안 돼요. 용량이.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웬만한 트랜잭션 개개인에 대한 검증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검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 헤더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블록 헤더들의 사본만 가지고 있고 이제 엔드포인트로서의 역할만 하므로 뭐 얘가 오는 데이터들을 뿌려주지 않죠. 자기만 받는 거예요. 오로지 데이터가 오면 자기만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비트코인 지갑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 전송 버튼을 이제 리스닝 노드 혹은 슈퍼 노드한테 전달하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전달.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 혹은 정보를 받는 거 밖에 안 해요. 그게 엔드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SPB 클라이언트는 뒤에 따로 자신만의 플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안상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리스닝 노드나 혹은 슈퍼 노드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거짓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좀 어,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플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친구들을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자,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어렵단 말이죠. 트러스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용어 설명이 끝났고 오늘 다룬 용어는 이제 노드라는 용어랑 이제 풀노드, 그리고 리스닝 노드, 도식도, 그리고 풀노드에서 슈퍼노드 혹은 리스닝 노드로 되는 법, 그리고 채굴자 노드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SPB 클라이언트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봤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